네, 백운계 시사 1번지 2부에서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 모시고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이시죠. 선운사 있는. 선운사, 예, 동백꽃, 수박. 예. 제 고향이죠. 지역구는 은평구 을입니다. 을이시고. 북한산 자락에 있는 예. 구파발, 좋은 데만. 연신내 불광동. 예. 은평에서 이재호 최고 꺾으신 거 아니에요? 꺾었죠. 예. 그분 절에 당내 경선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꺾고. 꺾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꺾으면 돼요 이번에? 이번에 이제 이재명 의원과 대결이니까요. 예. 또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던데 예. 제가 그 성경을 봤더니 다윗이 이겼더라고요. 그 결론이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예. 이번에 임종석, 이재호를 이겼던 파란을 다시 한번 예. 당내 경선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왜 대표가 돼야 합니까? 우리 당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당이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전당대회를 보니까 또 개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개파 싸움 전당대회가 될 것 같고 또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또 나와서 정말 후한무치하고 정말 책임지지 않는 정당의 모습을 또 보일 것 같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홍영표, 전해철, 이인영 이런 분들이 과감하게 물러나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민주당은 뭔가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바라고 예. 전당대회가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야 되는데 저의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을 보면은 그런 혁신과 통합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벽들을 깨왔던 그런 저의 인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강병원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의례적인 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우리 또 패널들 질문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출마 선언하셨으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전국의 대의원들이라든지 또 국민들 만나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광주도 갑니까? 이번 일요일에 네. 광주에 가서요. 5.18 묘역에 참배를 하고 예. 광주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좀 인사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 청년들이라든지 당원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 좀 만나 뵙고 예. 이 광주의 37.7%라는 투표율이 어떤 의미인지 그분들이 도대체 당 대표로 출마하고자 하는 강병원에게 하는 그 쓴소리를 정말 날 것 그대로 다 들으려고 합니다. 강기정 시장도 만납니까? 지금 연락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한테 37.7%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하고 그 기분 나쁜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 또 제대로 된 얘기일 수 있으니까요. 그 충무공 이순신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양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당이 새겨야 될 말은 양무호남 예. 시무민주다. 정말 호남에서 우리가 37%의 지지율을 받고 뭔 민주당의 미래를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하겠습니까? 광주 갔다 오시면 또 다녀온 얘기도 좀 들려주시고 우리 작가분께서 그렇게 저한테 알려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출연 요청을 몇 번 했는데 못 오신 이유가 진짜 광주까지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튜디오 진짜 좋죠. 예.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가 생겨서 여기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얘기하면 라디오로 광주 전남 전북에 이렇게 방송이 되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지금 캐나다에서 또 이렇게 보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요? 세계 각국에서 보니까 제가 네. 다음부터 이제 백운기의 시사 1번지에서 나오라고 하면은 예. 이 시간대는 무슨 뭐 다른 일정들이 빡빡한 일정 시간대는 아니니까 예. 자주 나오겠습니다. 네 분들 다 지금 바쁘신데 다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 의원들은 좀 아침에 뭐 조찬 회의가 많고 예. 9시, 10시 때 회의가 많고 이 시간대가 약간 비는 타임이에요. 점심시간 전에. 자주 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출마 선언한 분들이 몇 분입니까? 지금 모두 4분이죠. 예. 제가 제일 먼저 하셨고. 이 선빵의 효과를 선빵. 노려서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이 했고 예. 지난 일요일에 강훈식 의원이 했고요. 예. 어제 김민석 의원께서도 출마 선언을 하셔서 모두 4분이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4명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아마 이쯤에서
경쟁 구도가 짜진 거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후보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약간 좀 이거를 너무 오래 뜸들이시는 게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성찰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결단하는 게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대선 패배 후에 넉 달 지났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찰을 너무 오래 하십니다. 그 본인은 과연 대선 패배와 지선 패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본인이 평가하는 그걸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성찰하고 계시고 경청을 도대체 얼마나 하신지 모르겠어요. 108번뇌가 아니라 108만 번뇌까지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결단하실 때가 진작 지났고 이거는 우리 당의 뭔가 정치 일정에 대해서 이분의 출마 여부가 정치 일정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지도자는 빨리 본인의 예. 정치적 입장들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김유정 의원. 네. 이제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되는데 출마 결심에는 어떤 게 변수가 될까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무조건 나올 거야. 나오면 무조건 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나오면 안 돼. 나오면 망해. 지금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돼.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커지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결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쉽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답은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이재명 의원은. 다만 그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종찬 소장이 아주 네. 날카롭게 질문 잘하시니까 예. 질문 먼저 하시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김희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이재명 의원은 출마가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혹시 약간 뭐 좀 두렵거나 이런 건 없으신지 강병원 의원께서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고 당 대표가 되면 이거 이 경선에서 당 대표 전당대회에서 붙었다가 2024년에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야? 좀 공포심이 혹시 있지 않으신지요? 네,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예. 이재명 의원께서 혹 당대표가 되신다 할지라도 네. 당을 그렇게 전횡을 하거나 공천권을 가지고 의원들을 그렇게 겁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타깝고요.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오는 게 우리 당이 얼마나 정말 좀 공공한 처지에 있는지 보여준다고 그런 생각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당내에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설마 이게 그러겠어요. 오히려 뭐 아직 뭐 출마 결심을 안 해서 이런 질문이 이제 가정하에서 나온 질문이긴 합니다만 저는 우리 당이 이번 기회를 해서 이 공천에 대해서도 정말로 누구나가 봐도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그런 공천을 만들어야 되고 누가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그게 전행하고 예. 정말 터무니없이 나와 같은 다른 소리를 냈다고 해서 잘라내는 이런 민주당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성검지원 너무 네. 가까워서 질문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뭐 그래도 해야지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2년 만에 이제 사실 이런 자리에서 뵙는데 제가 이제 국회 마치고 한 2년 지났죠. 저는 2년 사이에 정말 많이 성장하신 것 같아요. 예. 말 솜씨가 아주 그냥 살살 녹는데 아주. 원래 잘했어요. 원래 잘하셨나요? 예, 대변인도 하고 사석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 어려워서 그랬겠죠. 맞습니다. 제가 어려워합니다. 손 의원님. 저는 이제 강병원 의원님 같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97세대라고 하는데 97 그룹이죠. 97 그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대표성도 띄고 열심히 해주시는 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또 오늘 보니까 너무 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본인의 살아온 궤적을 얘기하면서 혁신과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난 6년간 어떤 위치에서 혁신과 통합의 자리에 있었냐. 당에 대해서 우리 당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권이 바뀔 때까지 어떤 입장으로 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명확하게 밝혀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본인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된다. 새로운 인물로 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개혁의 주체가 됐을 때 그럼 개혁의 대상은 누구냐?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뭐 대선 뭐 지선에 책임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건 후한무치다. 아니면 여태 당을 끌어왔던 친문 세력이 나오는 것, 그건 또 비판은 안 하잖아요. 그분들이 스스로 양보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전해철, 또 홍영표, 이인영. 어쨌든 그 5년 동안의 국정을 통해서 많은 과제도 수행했지만 국민이 결국 선택을 하지 않게 됐는데 그것이 대선 지선에 나왔던 사람들의 책임이냐? 꼭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좀 더 제시하고 좀 각을 명확하게 져라. 아니 기득권하고 각을 져줘야지 세대 교체가 되는 것이지. 이런 성금주 의원 생각입니다.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어려워할 만하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2년 만에 뵀습니다. 확실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귀가 만드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에 보태서 예, 같은 예. 맥락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출마 거의 99%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의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를 논외로 하고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혁신안을 들고 나온다고 하면 지금 기존의 소위 97세대 강의님 포함해서 이분들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안을 갖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차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예. 대한 궁금증이 좀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혁신과 통합의 자리와 위치 그런 입장을 갖고 살아왔느냐 이거에 대해서는요. 뭐 저의 뭐 인생의 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94년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예. 당시 우리 세계는 80년대 후반에 동부 사회주의가 몰락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92년도에 YS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학생운동은 NLPD라고 하는 개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개파가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 이 반독재 투쟁만을 합니다. 여전히 이념 중심의 폭력 투쟁을 했던 학생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양 개파의 극단적 대립을 깨고 중간에 합리적 그룹을 통합시켜서 21세기 연합이라는 새로운 학생운동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념과 폭력 투쟁 중심의 학생운동이 아니라 정말 이 변화된 시대에 맞는 학생들의 이와 요구에 기반한 대중운동으로서 학생운동의 깃발을 들었거든요. 저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우리 당의 모습, 우리 정치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친명과 친문, 586을 넘어야 되는 게 거기 하나 있고요.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극단적으로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엄청 높아졌어요. 우리 당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이런 대립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고 제가 이 2018년에 원내 대변인을 하면서 얻었던 별명이 바닥 대변인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면 서 있습니다. 서서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기사를 칩니다. 저는 그때 앉았습니다. 저도 기자들과 함께 대리석 바닥에 앉아서 소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왜 쓴소리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도 대변인 할 때 바닥에 앉았습니다. 제가 아마 먼저였을 것 같은데 뭐 누가 저는 언제든. 그 손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합니다. 저도 이 문재인 정부 5년의 친문의 일원이었는데 대통령 비판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 부동산 문제에서 좀 대책만 남발할 때 왜 대통령께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저렇게 과신하시는지 이 저금리고 유동성은 늘어났는데 돈은 주택하고 부산으로 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왜 저렇게 확신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왜 무주택자와 서민들을 위한 대책에는 집중하지 않는지 과감하게 공급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겠다라는 왜 그 희망을 주지 않았는지 그때 저 침묵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또 하나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이 있었을 때 왜 이거를 방치하고 질질질 끌고 대통령이 이럴 때 나서서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왜 답답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 내지 못한 거 저 반성합니다. 그런 반성에서 나왔습니다. 친명도 극복하고 친문도 극복하고 586도 뛰어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인물들이 그 과거와 결별을 해야 되는데 그 과거에 결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 옳다라고 하는 독선과 오만이고 이건 세상을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저쪽은 반개혁이고 우리는 개혁이고 선과 악이고
이렇게 바라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당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강병원 의원께서 민주당의 새로운 당 대표가 되시면 조국 사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 대표 자격으로 국민 앞에 사과나 사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면 또 하겠습니다. 여러 우리 당의 대표들이 이거에 대해서 사죄를 했습니다만 그 사죄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서는 안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왜 더. 그러냐? 예. 아니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 있지요. 네. 뭐 철험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임 해체시키실 생각입니까? 개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개파. 이거는 그 인물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거기만 쫓아갑니다. 거의 추종하는 형태의 개파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개파는 정치적인 신념이나 정책이 일치해서 모여있는 개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인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개파라면 당연히 해체돼야 됩니다. 근데 철험회에 대한 해체론이 나오는 것은 이 철험회가 과연 그러면 특정인을 중심으로 애초부터 모였던 개파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게 중심으로 모였던 개파입니다. 그런데 이 철험회에 대한 해체론이 나오는 것은 철험회의 2년간의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활동에 대한 책임.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과연 검수완박이라는 걸 통해서 본인들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10% 푹푹푹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얘기해봐라. 당신들의 그 정치적 행위,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해보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철험의 멤버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경악을 했을 겁니다. 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저렇게 실력이 없어? 철험의 멤버들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실력이 없고 저 한동훈을 거의 뭐 대선 후보로 띄워줘 버린 인사청문회 아니었습니까? 이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철합의 멤버 중에 한 분이 정말 이 검수완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장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규범을 파기한 행위가 아닙니까?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정말 정당했던 것인지 우리 당의 정말 그 앞으로 나아갈 거에 맞는 수단과 방법이었던지 절차와 과정이었던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라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체롬의 해체론으로까지 나온 거 아니냐.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우리 천하람 의원 질문 한번 받아보죠. 그러면 검수완박 법안은 반대하셨나요? 저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문자폭탄이 왔고 저는 이게 이렇게 무리해서 추진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총에서도 이왕 우리 당이 이렇게 몰려 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빨리 결정하고 가자. 하지만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 우리 나라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어떤 사람은 서면 조사로 끝이 나고 어떤 사람은 계좌와 압수수색을 수십 군데 하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게 문제 아니냐. 기소권 같은 경우도 어떤 검사들은 99만 원 불기소서 들어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 털어봐서 없으면은 별건 수사까지 해서 기소하는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저도 어쨌든 당론이었기 때문에 찬성하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천하람 의원 잘 아시죠? 국민의힘 혁신위원이신데 네. 남의 당이지만 한번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죠. 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걸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앞에서 예전에 이제 그 강병원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재명 의원이 선동열 투수에 비유하시면서 선동열도 매번 등판하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선동열론을 꺼내셨는데 근데 사실 선동열 선수나 최동원 선수 같은 분들은 자주 등판해도 잘 던지는 날 많으셨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 피곤한 선동열이 뭐 어찌 보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선수보다 잘 던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질문 형태로 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대변인도 하셨고 뭐 어마어마한 건물들도 많이 꺾으셨고 한데
본인이 왜 안 유명하신 것 같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잔인한 질문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아니, 저도 항상 고민하는 바기 때문에 예. 아주 좋은 질문을 그리고 저런 덧붙여서 질문을 해야 돼요. 컷오프 3명. 예. 컷오프 3명인데 자신 있으시죠? 예, 그건 너무 자신 있고요. 그건 자신 있고. 제가 선동열 비유를 한 거는, 이재명 의원님께서 안 나오시고, 우리 97들끼리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러냐면은, 연거푸 패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저께 던졌는데 패전투수가 된 거예요. 뭔가 제구력이 난조가 있었던지, 뭔가 뭐 타자들이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그저께 어제 던졌는데 또 패전 투수였어요. 어제는 정말로 보니까 투수가 뭔가 잘못했어. 투수가 잘못했어. 타자들도 정말 기를 쓰고 받쳐주고 수비도 정말 쓰러지면서까지 받아줬는데 투수가 너무 잘못 던졌어. 연거푸어 패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또 큰 경기가 있어요. 거의 결승전 같은 5일 후에 그러면은 이 며칠은 좀 쉬어서 예. 몸을 만들고 제구력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좀 다듬고 해야 5일 후 큰 선거에서 큰 판에 승리할 수 강 있지 의원님 않겠습니까?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래요? 두 예. 번째 질문 답변 빨리 해주시죠. 왜 안 유명한 것 안 같습니까? 유명한 거에 대해서는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법사위를 갔어야 되나? 법사위에 가서 나도 정말 그런 개싸움에 정말 끼어들고 참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팬덤을 얻고 그런 유명해지기 위한 공식들을 활용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도 유명해지시고 유명하십니다. 계십니다. 오늘 방송부터 유명해지죠. 예, 한동훈 이제 청문회를 이재명급이 아직 아니라고 그러는데 대선 후보 되면은 또 강병원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토트넘 감독 아이디 쓰시는 분 민주당 반성을 곱빼기로 해도 국민들은 아직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희힛 이재명, 박지원 모두 민주당의 소중한 인재지만 확실히 지금은 숨을 가다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의원님 응원합니다. 봄봄님 수박이 됐든 당근이 됐든 민주당 의원님들 일하는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루악님 야당 민생 챙겨주세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영마살님 국민은 민주당의 새롭고 신선한 피를 원합니다. 이런 글들 보내주셨습니다. 강 의원님 정말 새겨드릴 말씀드리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전당대회에 출사표 던진 민주당 강병원 의원 모시고 꾸며봤습니다. 오늘의 댓글 어떤 걸로 선정을 하셨는지 알려주시고요. 끝으로 2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원이나 또 국민들에게 짧게 말씀하시죠. 당이 정말 위기입니다. 리더십도 위기이고요.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재명 의원께서 35%의 지금 주자로서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데 대선 때 지지율은 47%였습니다. 이 빠진 12%가 저는 더 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 35%의 우리 당을 지지하는 에너지를 우리 당이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 정당으로 가고 다시 한번 정말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서 이기는 정당으로 갈 수 있게끔 그 에너지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강병원 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작가들이 뽑은 눈에 띄는 댓글입니다. 우수 댓글이 아니고 김보경님 대통령 신조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국민도 사람인데 신경 쓸까요? 이거 너무 센 거 뽑았네. 예, 오늘 백운계 시사일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부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죠.